네, 사람의 뉴스타 왓츠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의료원장과 창원보건소장을 지낸 이종철 성균관대 명예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지역 의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또 기대는 충족이 되는 시간이 될지 저도 역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늘은 좀 어떤 일을 하시다 오셨습니까? 네, 아침에 그 마산대학교에서 예. 보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죠.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이제 현실화되면서 여러 가지 의료 그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를 굉장히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예. 전 보건소장이시고 또 네. 현재는 특강도 나가고 계신 걸로 네. 제가 오늘 들었는데 2018년부터 창원 보건소장을 역임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4년을 하셨고 그렇다면 그 전에는 삼성의료원에 계시던 겁니까? 네, 제가 삼성의료원에 원장을 하고 예. 그 성균관대학에서는 의무부총장을 했죠. 어, 그걸 끝내고 미국에 네네. 보건학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예. 그게 사실 제가 그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10여 년을 그 원장으로서 재임을 하고 있었는데 예. 참 어려웠어요. 굉장히 열심히 해도 어려워서 내가 보건학을 한번 공부해서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정책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보건정책학이라고 하면은 보건, 의료, 환경 이런 대부분의 것들도 배우는 그렇죠. 학문입니까? 예. 거기에서 그러니까 대학원 학생으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바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예. 그게 이제 제가 공부가 끝날 무렵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예.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지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2년간 하고 네. 이제 그 끝나고 난 뒤에 사실은 이게 높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사실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칠레죠. 아니요, 칠레가 아니라 그 어디입니까? 스페인 산티아고에 스페인입니까? 약 잘 몰랐어요. 800km 네. 거리를 예. 45일간 걸었죠. 걸으면서 제가 느낀 바 있어서 제 고향이 창원이고, 그렇군요. 네, 또 예. 그래서 여기에 공공의료에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내려왔습니다. 막상 와 보시니까 네. 보건학도 배우셨고 어떻게 생각했던 의료 환경이었습니까? 아니면 보통 기사들 보면 많이 열악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땠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 지역 사회를 찾아갔을 때 네네. 사실 지역 사회의 의식주는 참 좋았습니다. 예. 의식주 환경은. 예. 근데 불행하게도 그 의료 환경이죠. 의료 돌봄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의료 돌봄. 예. 그러니까 그 구라파에서는 서구에서는 유럽에서는, 예. 의식주 돌봄과 함께 의료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슨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저 나름대로는 그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있긴 하지만 네네. 아무튼 의료 돌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거는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료 돌봄이 부족한 것은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도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어디나 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창원 보건소 근무 당시에 네. 내부에만 계신 게 아니라 또 열심히 또 왕진도 가시고. 예.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의료 돌봄을 제가 손으로 피부로 예. 느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있는 그 많은 그 나이 많은 분들이죠.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지역 사회 나이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하죠. 우선 우리나라의 나이 많은 분들은 가난하고 여러 가지 병을 한꺼번에 또 가지고 있고 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도 예. 많고요. 그 중에는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 우울증을 갖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약 그 인구 10만당 40명 정도의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예. 하는 부분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오셔서 네. 어떻게 좀 실천에 나선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그때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 간호사들 중에 예. 방문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숫자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은 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약 그 창원 전체로 보면 2~3천 명의 굉장히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의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7~8명 정도의 방문 간호사가 찾아가서 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하죠. 예. 근데 제가 거기 그분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죠. 해서 이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그분들이 의뢰를 하고 자문을 받아야 될 의료진과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의료 돌봄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사실 간호사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예. 그 간호사들하고 그 지역사회 의사들하고 소위 말하는 민간의 그 협동으로 예. 의료 돌봄을 한다면은 네. 안 될 것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 그런 제안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직접 또 우리 지역 와서 느끼는 바가 분명 달랐는데, 네. 약간은 좀 결이 벗어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네. 어찌 보면 결이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최근 그 간호법 두고 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는 그 간호사들의 역량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임상간호전문대학원을 성균관대학에 맨 먼저 설립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간호사들이 병원에 와서 여러 군데 돌다 보니까 그 우수한 자원들이 우리 의사들은 내과, 외과, 소아과 이렇게 있듯이 중요한 부분이죠. 뭐 소위 말해서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방 뭐 이런 데서 오래 있으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상간호 전문대학원을 만들었는데 예. 그 중에는 지역사회 돌봄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 드렸듯이 예. 제가 나가 보니까 의사하고의 소통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그 주치의 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주치 제도가 없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방문 나간 그 환자의 주치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방문 나간 간호사가 환자를 그 혼자서 해결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거는 의사와 간호사의 협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꼭 뭐 의사가 간호사 위에 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의사가 보는 눈에 그 주치의 의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간호법이 단독으로 되어버리고 났을 때 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네네네.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각에서는 네. 좀 의사들에 대한 뭐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이미지가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악화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다면 지금 정부에서 예. 정책적 입장에서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 예를 배려. 들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사회가 굉장히 바뀌고 있는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아과 산부인과를 예를 들면 맞아요. 소아과 환자들은 굉장히 제가 그 일선에서 일할 때에 비해서 지금 반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머릿수에 비추어서 우리가 돈을 벌게 돼 있으니까 소아과 의사들은 이론적으로 보면 반밖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또 출산율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있죠. 예. 거기에 비해서 지금 노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으니까 신경과 의사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치매를 보는 네. 내지는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즘 또 피부과가 예.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정책적 그 연구가 예.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고민은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민해가 늦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지금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의료 자원이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어디과 무슨 과가 얼마나 필요하고 하는 이런 자원에 대한 문제를 좀 공부해 줬으면은 예. 이와 같이 그 엄청난 문제들은 안 생길 겁니다. 근데 이 생기고 났으니까 결국 의사들이나 그 정부나 다 허둥지둥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의사들이 그 국민들한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창원 최근에 이제 라디오 들어보면 창원 의대 유치 뭐 홍보 예. 그리고 좀 강조하는 그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창원 의대 유치도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의대를 뭐 증원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 이런 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겠죠. 예를 들어서 창원대학에 의과대학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의과대학을 신설 의과대학을 세우려면 엄청난 돈을 들이니까 기존에 지금 제가 원장을 하고 있던 삼성 의료원만 하더라도 성균관대학에 학생이 40명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를 좀 더 늘리면은 부족한 의사를 채울 수도 있고 또 비용은 더 안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의료에 돈을 얼마나 쓰겠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이 대학을 만드냐 안 만드냐의 차원을 떠나서 예. 가능하면은 비용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야 제가 창원에서 태어났는데 네네. 이 100만 인구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죠. 사실 그때 창원대학에 그 계시는 분하고 열심히 저도 뛰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의미보다는 가능하면은 예. 우리도 적은 돈으로서 의료를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의료에 접근에 있어서도 지역의 상황을 또 잘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창원 보건소 계실 때 보면은 IT 치매 안심센터를 도입하셨어요. 네. 이런 것도 뭐 의료 그리고 또 지역에서 적용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성격을 고려하시고 추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제가 1994년도 삼성 서울병원에 처음 시작할 당시에 이 전산으로 처방하고 그다음에 전산으로 업무 기록하고 그리고 영상 장비는 전부 팩스로 받아들이는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되냐는 얘기죠. 굉장히 그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발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의사가 없는 정말 이런 창원 같은 경우라면은 더 지역은 더 열악하죠. 예. 그럼 거기에 가능하면은 그런 IT 기법을 도입해서라도 환자에게 도움을 줘야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중 보건의도 부족하고 말씀 잠시 하셨습니다만 산청 같은 경우에 네. 몇 억을 준다 해도 의사가 안 구해져서 정말 고생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럼 말씀하신 그런 안심센터, IT 치매 안심센터 같은 이 좀 새로운 선진화된 시스템 같은 게 도입이 되면은 의사들이 그럼 지역으로 많이 올까요? 돈을 꽤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안 아니요, 온다고 저는 하는데. 거기에서 예.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우를 더 잘 해줘야 됩니다. 대우를 더 잘해줘야 예, 불러올 수 사실 있다. 예.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사실 그런 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런데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가진 서울에 비해서 지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올라 그러겠어요? 저는 열악한 환경일수록 더 대접을 해줘야지 첫째 그래야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우를 잘해주려면 일단 어떤 것부터 해결돼야 될까요? 뭐 결국 그 사람들이 와서 어쨌든 고향은 다른 곳일 테니까 예. 와서 살 집을 마련해 준다든가 어느 정도는 자식들을 자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된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시켜야 될 테니까 그런 걸 좀 도와줄 수 있는다든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줘야 안 되겠나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건소에 근무할 때 의사가 왜 없냐 제가 참 많이 따져봤는데 그 지역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 비해서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 지구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요양병원을 가지고 보건소에 왜 올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보건소에 와 있는 의사가 사실은
그 자리에만 있을 수 있는 거지 다른 보건소라든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검역소라든가 예. 이런 데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승진도 안 되지요. 봉급은 작죠. 다른 데 가서 공공의료로서의 그 정말 자기의 자질을 올릴 수 있는 역할도 해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단순히 일들을 봉사 하겠다. 정신 하나만 챙길 수 있는 거네요. 가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해줘야 음. 그래도 올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예.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이 분명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정말 머리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이렇게 오늘 또 어렵게 모시기도 했고 특히나 또 고향이 창원이다 보니까 네. 또 창원 보건소장으로도 근무를 하셨고 어찌 보면 처음에 들었어야 됐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의사를 해야겠다 생각하셨습니까? 너무 네, 예. 사실은 저는 제가 우리 집에 오남 이녀의 굉장히 큰 가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모친이 항상 아프다는 걸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로는 체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항상 속이 거북하고 더부룩하고 체했다라는 걸로서 평생을 살아서 제 머릿속에는 의사 외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머니의 병을 한번 고쳐보고 싶다. 거기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의사를 시작했습니다. 야, 그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또 고 이건희 회장의 주치의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의사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때 이건희 회장 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건희 회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래를 쳐다보는 눈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뭐 의료 관련해서도 그랬어요. 의료 가설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참 탁월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병원 경영학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병원 경영을 시작을 했을 때 사실 그 회장님께 배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 타고난 사업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에 있어서도. 예. 뭐 어떤 게 그러면 다른 병원과 제가요 있었을까요? 그분을 모시고 미국의 MD 앤더슨 병원에 사실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분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진료실로 주사 맞으러 가자면은 병원 중정을 거치게 돼요. 어디요? 병원의 가운데. 네네네. 그 중정을 거칠 때 지나가다 보면은 커피집이 하나 있습니다. 마차를 가지고 끓여서 도넛하고 커피를 파는데 예. 항상 거기 둘이서 한 개씩 먹고 잘 갔어요. 네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그래 이 원장 우리 병원에 저거 만들면 안 될까? 그게 우리나라에 병원에 스타벅스가 들어가게 된 시작입니다. 정말 병원의 환경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정말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주는 공간이죠. 예. 그걸 따뜻한 정말 좋은 커피 향으로서 좀 바꿔주고 그리고 아침 일찍 와서 기다리는 분이 돈가스 이 도넛이라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는 얘기죠. 그런 지혜가 그 자리에서 금방 나와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병원에도 가면은 저도 말씀하신 별다방이 있길래 좀 예. 놀랐습니다. 그러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입한 시작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환자들도 가는 데 있어서 매번 부담만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예, 조금 더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예. 뭐 이 외에는 또 뭐 좀 다르게 접근한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도전 같은 건 없었습니까? 뭐 결국은 우리 회장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서울대학 연세대학은 진료 교육 연구 중에서 교육과 연구라는 건 아주 100년 전통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아산병원이죠. 현대 아산병원은 저희들보다 5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우수한 자원들 한번 걷어갔죠. 그 다음에 시작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인류의 반열에 들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환자에게 친절하자. 우리나라의 그때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정말 환자 앞에 거만하고 내지는 좀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가면 기다려야 되고
또 천적 없이는 안 되고 이런 병원의 잘못된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게 저희 회장의 생각이었고 저도 아주 깊이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병원 문화를 바꾸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할 수 있고 예. 그게 정말 삼성 서울병원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이 되는데 동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또 의료계에 있어서 변화도 필요하고 특히나 또 지역의 병원에 있어서도 변화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앞서 잠시 언급하셨듯이 요즘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의사들은 많이 늘어나고 수요도 많아지고 있는데 출산율이 정말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의 위기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기이기도 한데 의료계 선배로서 이런 대목에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도 궁금했고요. 또 마무리 말씀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 안 좋아할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럼요. 우리가 네. 피부과 그러면은 정말 피부 질환을 본다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성형외과 그러면은 정말 그 잘못된 부분을 재건을 하는 게 아니라 미용 성형에 더 열을 올립니다. 그런 부분은 좀 줄여야 되겠죠. 저는 오히려 줄이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더 늘려야 되고요. 그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의사라는 직업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하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의사는 다행히 하늘이 준 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걸 부여받았죠. 네네. 그 소명 의식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한 가지 제가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은 환자가 저를 찾아드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면은 환자 앞에 화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꼭 좀 지켜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50년 의료 현장에서 느꼈던 최근의 의료 현장과 또 어떤 의사가 원장님께서 지금 더 생각하는 좋은 의사인지도 엿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